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야, 제가 선생님하고 네네. 사실 제가 지금 점심을 안 먹어서 배가 조금 고픈데요. 아, 그러세요? 1시간 이상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네. 선생님께서는 뭐 은둔의 화가 네. 하루에 15시간씩 작업을 하니까 네네. 뭐 내가 그림팔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네.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작품만 하면 다 되니까 그렇죠? 예. 작품 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 제가 선생님한테 그냥 1시간을 쫄랐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찍자고. 예. 선생님께서는 부질없는 일이라 하셨지만 저도 집요해서 네. 제가 마음에 드는 분의 영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더라고요. 네네. 지금 선생님 뒤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작품은 어디에 나갔던 겁니까? 처음 선배워 드는 게 어디죠? 아, 이게 처음 선보였던 거는 2009년, 2009년, 2008년. 2008년. 네. 그 우리 한국의 아트페어, 예. 아트페어 시장에서 나이키와 파트너 명함을 가지신 분. 그때 저는 파트너라는 명칭을 몰랐는데 그런 분들의 자산은 한 수조 원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한남동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걸 2억에 구매를 하겠다 해가지고 예. 제가 물어봤죠. 이 작품을 어디에 소장하실 겁니까? 하니까 자기 집에 소장하는 데서 과감하게 안 팔았죠. 왜 안 팔았냐면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서 나온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청나라 마지막 그 푸이. 예, 그렇죠. 예. 푸이의 어떤 그 공산화되어 가면서 몰락이 되어 가지고 그 저도 봤습니다. 극 중에서 이렇게 어떤 조금 시나리오가 좀 짜집기가 되었겠지만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나는 큰 감동을 받았고 아 나도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저 자금성에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아주 아기 때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 아기 때 앉아 있을 때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놀던 유리병 속에 귀뚜라미가 있었어요. 그 귀뚜라미를 넣고 갖고 놀다가 이 사이에 끼워 놓고 하면서 이제 시대의 경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몰락을 하다가 마지막 엔딩 장면은 그분이 이제 한 70이 더 되신 분이 자금성에서 빗자루로 그 청소하는 청소부로 전락을 해서 저 앞에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은 데서 자기가 앉았던 황실을 쳐다보면서 흐뭇하게 나도 옛날에 그런 영광이 있었는데 라는 어떤 걸 보고 이 작품은 정말 여러 사람들이 다 보고 내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나는 이제 간다. 아, 이제 선생님이 원작자지만 그렇죠. 선생님이 관람자가 되어서 그렇죠. 내가 관람자가 되어서 정말 그 모든 게 다 허물어진 그 육신이 다 무너져서 이제 곧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몸에서라도 내가 영혼을 바쳐서 남긴 내 작품을 한 번이라도 그런 위치에 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전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판매를 하질 않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분명히 그 답을 하더라고.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한 1000번을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기뻐서 울었고 힘들어서 울었고 슬퍼서 울은 이유는 이 내 작품에 대해서 미안해서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네가 유럽이나 아주 미국의 유명 작가 손에서 태어났으면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았을 건데 이 한국의 무명 작가한테서 네 같은 새끼가 태어났다는 게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은 네가 조금만 더 내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면 내 영혼을 다 넣어줄게. 이게 뉴욕 아트페어? 네, 2010년 뉴욕 아트페어에 이 작품이 메인으로 옮겨져서 굉장히 메인에 옮겨졌을 때 제가 그랬죠. 거봐, 너희 아빠가 말했잖아. 너희 아빠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를 몰라. 하지만 너는 알잖아.
하지만은 나를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걸 찾아서, 이거 원작자를 찾아서 나한테 와줬고, 그때 한국에 여러 한 20개, 30개 갤러리들이 갔었는데, 그 작가들이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저를 보고 하는 소리가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뉴욕 그 아트페어에 태극기가 걸리는 느낌이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더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았고, 그 당시에 해바라기 작가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내 인식에 굉장히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해바라기라는 거는 내가 이거 애초에 박혜수 작가의 닉네임이 해바라기 작가라고 네네, 이 작품으로 인해서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제 작품은 또 어떻게 보면 도전 정신이에요. 그 도전 정신. 이 작품에는 이름을 이름 정도는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해바라기죠.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고, 근데 작가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도전 의식적인 걸로 처음에 이 작품은 너무나 객기로 시작을 했고, 그 객기가 나중에는 후회와 반성도 조금 되긴 해요. 왜냐하면은 네덜란드 작가의 고 하면 해바라기로 너무 유명하고 자기 귀를 자르고 그 자살을 할 정도로 광적인 그런 작가였지만, 그래 나는 아시아에 해바라기를 만들겠다. 너처럼 귀도 자르지 못하고 자살은 못하겠지만은 하루에 15시간씩 1년을 투자해서 하나의 두 송이도 아닌 하나의 해바라기를 지금 제가 멀리서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독자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가까이 가서 볼까요? 지금 그 선생님께서 지금 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이 작업은 제가 꿈에서 한 달 동안 심장을 쿡쿡 찌를 정도로 칼날이 저 심장을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료가, 그 도구가 칼날이었어요. 보통 화가들은 그 물감을 붓을 묻혀가지고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하지만은 저는 애초에 어떤 테크닉 일도 없이 모든 애초에 처음 시작 스타트가 칼날의 흔적들이 계속 1년 동안 15시간씩을 투자해서 쌓였기 때문에 세월 묻히기, 세월 녹이기, 그렇게 이 작품을 감상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칼날로 이렇게 물감을 올리다 보면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두꺼워지지만은 거의 이게 실오락이 그 머리카락 정도의 굵기로 올라가다 보니까 보통 그 맞대리를 하면은 굉장히 어떤 두께를 요하지만은 그건 가짜 맞대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인간의 진짜 작가의 노력으로 올려야만 그게 진정한 맞대리고 그게 정말 세월 녹이기라고 저는 단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그러면 여기에 물감이 몇 겹이나 올라간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겹 이상은 기본이고요. 100겹? 100겹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처음 좌측 끝에서 우측 하단까지 촘촘하게 한번 찍는 거를 한 겹, 또다시 돌려서 2겹, 3겹 계속 레이어를 쌓아서 이 작품을 하는 거고요. 여기 이 부분, 이 해바라기 주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이걸 했었는데, 이 둥근 이 면적 이거 하나만 빼는데 4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250겹이 찍혔죠. 그래서 겹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가의 피로도는 더 올라가고요. 손목을 다칠 위험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찍다가 자꾸 삐뚤려지니까 굉장히 한타를 찍더라도 굉장히 타격을 주면서 찍다 보니까 가끔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그런 아니 이걸 이렇게 그냥 그 우리가 애기 만지듯이 그냥 살포시 살짝 도장 찍듯이 위에 얹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거 찍을 때 꾹꾹 눌러야 되니까 이 한타를 칠 때도 꽉꽉 탄력을 주지 않으면은 이건 물감이 묻지를 않죠. 꼭 조각가가 나무를 파내듯이 막 그런 거기에 에너지보다 더 할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면이 고른 캠퍼스 천 자체에 할 때는
좀 편하게 찍을 수가 있는데 그 겹이 올라갈수록 고통의 겹은 더 심해지고 사하라 사막을 지날 때도 처음 할 때는 누구나 다 자신이 있어요. 근데 중간 정도여서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더라도 그 끝점이 마라톤에 42.195km를 뛰더라도 거의 39, 40 이 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인간의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걸 넘겨야만 선생님의 기록이 이런 나옵니다. 작업을 저도 이제 지금 우리가 그 헤라나 이런 걸로 그 작업을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기법으로 하는 세계적인 작가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보고요. 이건 제가 세계 최초라고 감히 단정을 짓고 또 어떻게 저만 어떤 신의 영감을 받아서 그 꿈을 꾸겠습니까? 예. 다른 분도 그 꿈을 꿨겠지만 그 꿈이 20겹, 30겹 정도에서 끝나는 사람은 신의 계시를 선물을 적게 받은 분이 계시고 거기에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겠죠. 이야 대단합니다. 이거는 교회나 사찰의 종교적인 이런 상징물로 들어가도 그냥 못지 않겠는데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그럼 다음 예. 다른 예, 저쪽 이게 다랑알인가요? 네. 다랑알이죠. 네. 예, 작가들이 많이 작업을 하는 소재를 예, 쓰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저 해바라기라는 작품도 어떤 아집이죠. 해바라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그것 때문에 자기 나의 고통과 작품 세계에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극복을 해본 거고요. 이런 다랑아리는 프레이포. 제목 누구누구를 위하여 기원하다. 예. 그 기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정성이 굉장히 들어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어떤 대상물을 앞에 두고 소원을 빌 때 그 소원의 깊이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 소원을 비는 사람의 어떤 정성,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더한 어떤 극한에 제가 고통을 투자해서 세월 묻히기로 저쪽에서도 봤는데 저기보다 더 극한의 그 미세함이 보이는 네, 것 네.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작품은 이제 2008년도에 했고요. 이 작품은 2017년도에 한 작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지만은 저는 타협을 모릅니다. 더 오히려 그러니까요. 2030년대에는 또 어떤 나의 아집이 나올까봐 그게 제일 지금 제 마음속에 두려운 거죠. 이거는 찍은 게 아니라 칼 날을 갖다 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아, 대단합니다. 네. 저쪽에도 한번 볼까요? 네. 저쪽에? 저쪽에 그 옛날 그 네, 네. 저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돌칼이라고. 돌칼이라고 그러죠? 예. 돌칼이라고 그러죠? 선생님한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돌칼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회화로 표현하기에 굉장히 너무나 단순하죠. 여러 가지가 아니고 오롯이 이 120호라는 이 작품에 그 음영식으로 들어가 있는 이 돌칼에는 저의 굉장히 강한 어떤 작가 정신,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따지면 제가 선생님의 심벌이라고 해야 예, 되나요? 설명을 좀 이거는 해드리면은 예. 보시는 분들이 더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돌칼은 굉장히 연약한 도구예요. 아주 원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신석기 시대에 나왔지만은 저는 더 시대를 더 끌고 들어가서 아주 고대 우리 인간이 아주 연약한 그 동물이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그 다른 동물들은 맹수 그리고 큰 맘모스 그런 데 사람들은 굉장히 희생양이 되었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이 인간들이 자기의 동족 번식과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도 무슨 동물과 똑같은 날카로운 도구가 있어야 되겠다고 차관에서 만든 게 연약 그 돌을 갈아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뾰족하다고 맹수 이빨처럼 만들어서 이걸로
맹수와 대적하고 싸우면서 무모한 거죠. 무모한 네, 거죠. 굉장히 무모함 속에서도 더 나중에는 이 돌칼보다 더 진화된 것들이 청동기 시대에도 나오고 그랬겠죠. 예. 그게 지금은 사람을 죽이는 어떤 살상 무기가 되었겠지만은 저는 이 돌칼로 맘모스도 잡고 여러 동물들을 잡아서 그 자기 가족들을 배불리 먹이면서 동족들을 번식을 해서 현재 지금의 21세기에 우리 인간이 이 정도로 모든 걸 지배하는 위대한 위치에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이 돌칼, 이 연약한 거에서 나왔고 거기에서 제가 착안을 해서 그래? 그러면은 나도 너희 원시인들의 마음처럼 작가로서의 어떤 생존을 한번 보여주겠다 해서 아주 얇은 칼날을 수백 겹을 찍어가지고 이 돌칼의 어떤 시대와 저의 어떤 생존의 시대를 연결해 온 작품이라서 저는 이걸 굉장히 애용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하고 대화를 나누실 적에 네. 뭡니까 이런 작품이 쉽게 가격도 만만치 않을 테고 네네. 쉽게 관람자들로부터 구매 욕구는 있겠지만 네. 판매가 많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네. 작품이 예. 그런 어려운 시기에는 어떻게 예술가로서 생활을 지탱해 나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극한에 몰렸을 때 화가들은 또 화가의 세계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벽화도 그릴 수도 있고 심지어 안 좋은 방법이지만은 여기저기 돈을 꿀 수도 있고 외상으로 물감도 사고 저도 외상으로 21세기에 외상으로 물감도 샀었어요. 예. 예, 하지만은 저는 과감하게 시간을 빼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나갔어요. 야,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부끄럽다기보다 손에 상처 난다든가 체력적으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관계없죠. 예. 굉장히 꿈이 있으니까요. 예. 예, 다시 약간의 돈이라도 가지고 와서 다시 내 작품에 내 물감을 묻힐 수 있는 식량이 될 수 있으니까 식량을 구하러 간 예. 거네. 물감을. 예, 제 몸의 손상은 충분히 감수를 하고 그런 험한 일까지도 하시면서. 예, 예. 그래서 그럼 선생님께서는 한 번도 작업에서 손을 놓은 적은 없으시네요. 그렇습니다. 평생을. 네. 예, 한 번도. 예. 그전에는 지금 선생님이 여기 물감에 칼을 대서 작업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건가요? 그때? 예, 그때 영감을 얻었다는 때부터인가요? 네네. 그때가 2004년도에 영감을 받았었어요. 그 전에는 후학을 양성하는 그렇죠. 교육 그때는 학원도 하시고 그랬나요? 예, 그 홍대학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름 되면 다 알 수 있는 적토마 미술학원이라는 굉장히 큰 미술학원을 해서 예. 그 삶에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풍부하게 그렇게 잘 살았다가 이 꿈을 어느 날 갑자기 꾸면서 내 길은 신이 준 이 길을 내가 수행해야 되는 업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작품을 수행으로 생각하셨네요. 네네, 앞으로의 그렇습니다. 작품은 수행이다. 예, 그래서 방법도 수행에 근접한 네네, 그런 도구나 방법을 쓰고 계신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앞전에 내 삶은 굉장히 제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실패와 그 실패는 제가 자초를 했지만은 그런 어떤 실패에 대한 반성을 여기다가 그대로 녹여서 속죄의 마음으로 이렇게 했고요. 또 어떤 작가든지 다 이 그림을 할 때는 속마음은 돈을 벌고 싶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럼 어릴 때 얘기 아닙니까? 끝까지 제가 속을 썩여도 끝까지 자식으로 믿어주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올린 이 작품으로 부모를 내가 살리겠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쌓는 이 첩이
또 효도의 마음으로 이 작품을 했으니까 예. 진심적으로 더 진심을 담아서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예 어떤 작품의 수준은 둘째치고라도 작품의 작가의 온 마음을 그러면 보겠다. 선생님께서 이제 그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시작한 이후로 언제부터 선생님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예 빛을 보고 뭐 작품이 뭐 예. 그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래서 빛을 본다는 그런 말이 지금의 빛이 첫 출발일지도 모르고 마지막 끝일지도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은 작가는 빛을 보기 전에 자기의 작품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가 성공의 길이라고 보지. 성취감. 그렇죠. 예. 거기에 들어오는 어떤 돈, 네, 그렇죠. 그걸로 나는 성공했다, 아직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조금은 작품을 보면서 네네. 확신이 섰을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 저기 시작할 해바라기? 때부터였어요. 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 이건 된다. 네.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의미든 간에. 네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제 자만심에 빠졌었죠. 예. 아, 이 꿈에서 본 이건 과연 그림이 될 수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하다가 됐다라는 그 기쁨이 곧 실망으로 온 시기가 있었어요. 예. 제가 이 작품을 할 때 미술학원 원장으로 하면서 미술학원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위에서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서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될 정도로 기분이 좋았었는데 예. 하루는 학부모님과 자기의 막내 아들이 같이 왔어요. 막내 아들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학부모는 학생의 진학 상담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제 작품을 보고 너무 이쁘다고 예. 한 50만 원 주고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속상했죠. 그걸 주고 팔고 싶지가 않은데 자기 꼭 이 돈이라도 이걸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서 막내 아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그림 너무 이쁘지 하니까 초등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예쁘다는 표현법이 작가한테는 큰 충격으로 왔었어요. 응, 벽지 같아.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영혼이 탈탈 털려나갔죠. 예. 그리고 거의 한 달 동안 소주를 한 100병 가까이 마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좋은 그림은 초등학생 입에서도 와가 나와야 되고 90 되신 분의 입에서도 와가 나올 수 있는 그럼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와 한 거는 저기 선생님 마음에 드셨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와죠. 그 다음 해에 전시를 할 때 그 꼬마와 학부모님 오셨어요. 그래서 저 꼬마가 들어오면서 하는 소리가 와가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성공하셨네요. 그 꼬마는 나를 이렇게끔 끌고 오게 해준 위대한 스승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제 작품의 예. 특징은 오, 보입니다. 예.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예. 흔히 단색화로 처음에는 접근을 하죠. 예. 블루. 하지만 가까이 오면서 굉장한 다색화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또 재미를 줄 수가 예, 있죠. 예, 예.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제목은, 타이틀은 길이에요. 길. 네. 우리가 길과 라이프는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예. 보통 그렇죠. 우리가 말 표현할 때 너는 사는 길로 가는 거야. 너는 죽는 길로 가는 거야.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바뀌는 거고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앞에 있는 길은 보이지만은 멀리서 보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 앞에서는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 점점 멀어져서 10m, 20m에 떨어지면 여기에는 분명한 그렇죠. 예. 길이 보이는 그렇죠. 그런 작품을 한 거죠. 그래서 길을 너무 가까이서 찾으려면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떨어져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은은한 예. 가야 될 길이 보인다는 뜻으로 이렇게 작품을 아이고, 했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단했습니다.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저도 이거를 MBC 그때 선생님